새벽부터 12시간째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미선, 온몸이 기름 냄새로 범벅이 된 그 순간, 술 냄새를 풍기며 나타난 남편이 갑자기 폭발했다. 쓸데없이 시간만 잡아먹는다고. 시댁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미선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끄는 충격적인 장면. 아야. 미선의 절규가 울려 퍼지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체면이 말이 아니네 하며 미선을 질책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당하는 폭력에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다. 내가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는구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부터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2배의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빨리 만나실 수 있어요.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 오래된 벽돌과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벽 6시 반, 박미선은 이미 부엌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46의 나이, 결혼한 지도 어느덧 20해가 흘렀습니다. 손끝은 찬물에 빨갛게 부어있고 어깨는 구부정하게 굽어져 있었죠.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된장찌개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미선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밑반찬들을 그릇에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김치,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매일 아침 똑같은 반찬들이었죠. 벽에 걸린 시계가 7시를 가리키자 미선은 서둘러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커피 좀. 거실에서 남편 최영국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49살의 영국은 회사에서는 모범적인 가장으로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장 승진을 앞두고 있는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우리 영국이는 정말 가정적이야. 집에서 부인 잘 챙겨주고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죠. 하지만 집안에서의 영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미선은 서둘러 원두커피를 내려서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영국은 경제신문을 펼친 채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고 한마디 인사도 없이 커피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한테 안부 전화드려.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명령조의 말투였죠. 네, 알겠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침은 언제 차려줄 건가? 영국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미선은 부엌으로 돌아가서 밥그릇에 따뜻한 쌀밥을 담았습니다. 된장찌개도 뜨겁게 끓여서 함께 상에 올렸죠. 영국은 여전히 신문을 보며 무표정하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는 벌써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양복 재킷을 입고 현관문을 나서며 늦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저녁은 알아서 해결해라고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조용해졌죠. 미선은 한숨을 내쉬며 식탁에 남겨진 그릇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찬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문득 20해 전 신혼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살 줄 몰랐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그저 견뎌내야 할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영국과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9시가 되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선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번 추석 준비는 어떻게 돼가나? 올해는 사람이 좀 많이 올 것 같은데. 시누이네 가족들도 오고 작은아버님 댁에서도 온다고 하더라고. 미선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매년 명절만 되면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고 준비는 온전히 미선의 몫이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저는 넉넉히 부치고 나물도 여러 가지로 준비해.
특히 도라지 나물은 영국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으니까 꼭 해놓고, 아, 그리고 갈비찜도 해야겠다. 신우이가 요즘 입맛이 까다로워져서 말이야.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음식가는 좀 싱겁게 해놔.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신경 쓴다고 하니까. 미선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고개만 끄덕이며 네,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주문은 계속됐죠. 송편도 직접 빚어야 하고 나물은 최소한 5가지는 준비해야 하고 생선구이도 2가지는 해야 하고 일방적인 지시사항들이었습니다. 미선의 의견을 묻거나 힘든지 걱정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선은 부엌 한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또 명절이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죠. 명절만 되면 미선은 며칠씩 부엌에서 살았습니다. 전 부치느라 기름 냄새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나물 무치느라 손끝이 다 헐어버렸죠. 그런데도 시댁 식구들에게서 고마움의 인사를 들어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이 좀 짜다, 나물이 싱겁다, 이게 뭐야 같은 지적만 돌아왔어요. 오후 2시 미선은 큰 장바구니를 들고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명절 준비를 위한 장복이었죠. 버스를 타고 새 정거장을 가서 내렸습니다. 시장은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요란했어요. 싱싱한 고등어 어때요? 도라지 한 근에 10,000원. 미선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 당근. 시어머니가 주문한 나물들을 하나씩 담았죠. 갈비도 사야 하고 생선도 골라야 하고 송편 재료인 쌀가루와 팥도 사야 했습니다.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질수록 미선의 어깨도 더욱 처져갔어요. 이 도라지 얼마예요? 한 근에 10,000원이에요, 아줌마.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래요. 미선은 머릿속으로 계산해보며 한숨을 쉬었죠. 가계부를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영국은 생활비를 넉넉히 주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명절 준비비는 따로 안 줘. 생활비에서 알아서 해. 다른 집들도 다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영국의 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2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미선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미선은 다리가 저려왔어요. 버스 안에서도 장바구니를 무릎에 올려놓고 흔들리는 몸을 지탱하기 힘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본 것들을 정리하니 벌써 저녁 시간이 다 되어 있었죠. 저녁 7시 영국이 퇴근했습니다. 오늘 장은 다 봤나? 네, 대부분 준비했어요. 그래, 수고했어. 그런데 갈비는 좀 좋은 걸로 샀지? 어머니가 까다로우시거든. 짧은 대화였죠. 영국은 저녁을 먹고 나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휴 교통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미선은 혼자서 설거지를 하며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명절 준비를 생각했습니다. 전 부치기, 나물 삶아서 무치기, 갈비찜 만들기, 생선 손질해서 굽기, 송편 빚기. 끝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해내도 시댁 식구들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듣기는 어려웠어요. 명절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하녀가 되는 걸까? 미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죠. 20해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결혼하면서부터 미선의 삶은 온통 남편과 시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이나 꿈 같은 건 언감생심이었어요. 밤 11시 영국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미선은 부엌에서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메모지에 적어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라지 나물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오후에는 전 부치기를 시작해야 하고요. 창밖으로는 다른 집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오래전 친구 김선희가 생각났습니다. 함께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선희는 늘 나는 나중에 꼭 변호사가 될 거야.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멋진 변호사 말이야라고 말하곤 했죠. 지금은 정말 변호사가 되어서 당당하게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동창회 소식으로 전해 들으면 선희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사무실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미선은 잠시 다른 삶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자신도 선희처럼 공부를 계속했다면, 만약 결혼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면,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금세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부엌에서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명절 당일 새벽 5시, 미선은 알람도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이미 습관적으로 깨어난 것이죠.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영국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어요. 부엌 불을 켜자 어제 사온 재료들이 냉장고와 싱크대 위에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미선은 먼저 도라지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담가놓은 도라지를 하나하나 꺼내서 칼로 얇게 채를 썰었죠. 손끝이 차가워서 감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고사리도 불려서 다듬고 시금치도 다발로 묶어서 끓는 물에 데쳤어요. 나물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여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입맛을 만족시키려면요. 아침 8시가 되자 영국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시작했네. 네, 일찍 준비해야 해서요. 미선은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모시러 몇 시에 가야 하지? 10시에 출발하기로 했어요. 영국은 간단히 씻고 나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미선이 미리 차려놓은 김치찌개와 밑반찬들이었죠. 오늘 사람들 많이 온다고 하니까 음식 부족하지 않게 해. 영국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네,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우이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니까 기름진 음식은 좀 줄여서 해. 또 다른 주문이었습니다. 미선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시어머니는 갈비찜을 하라고 했는데 신우이는 기름진 음식을 싫어한다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영국이 시어머니를 모시러 간 사이 미선은 본격적으로 전 부치기를 시작했습니다. 호박전, 동그랑땡, 생선전, 육전. 가스레인지 위에 팬을 올리고 기름을 두른 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부쳤죠. 기름이 튀면서 팔과 손등에 뜨거운 방울들이 떨어졌습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 전을 부치다 보니 어느새 온몸이 기름 냄새로 배어 있었어요. 11시경 영국이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선은 앞치마를 벗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구나. 준비는 잘 되어 가나? 시어머니는 부엌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네, 거의 다 준비됐어요. 도라지 나물은 어디 있나? 영국이가 좋아하는 거라고 했는데. 미선은 도라지 나물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한 점 집어서 맛을 보았어요. 좀 싱거운 것 같은데? 간을 좀 더 해야겠어. 미선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이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신우이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신우이 박지연은 화사한 옷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38살의 지연은 아직 결혼하지 않고 회사를 다니는 커리어우먼이었어요. 음식 준비 많이 했네요. 저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별로 못 먹을 것 같아요. 첫마디부터 미선의 마음을 불편하게  신우이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미선을 쳐다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름진 음식 좀 줄이라고 했잖아.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벌써 저는 다 부쳐놓았는데 갈비찜도 거의 완성 단계였는데요.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생각해서 준비해야지. 시어머니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1시 작은아버님 댁 식구들까지 도착하면서 집안은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은 방 안에서 게임을 했어요. 미선 혼자만 부엌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상 차리기, 그릇 나르기, 물 따르기. 쉴 틈이 없었어요. 미선아, 물 좀 갖다 줘. 미선아, 숟가락이 부족한 것 같은데. 미선아, 김치가 좀 시큰한 것 같아. 온 집안 사람들이 미선을 부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어느새 머리카락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앞치마는 온갖 음식 얼룩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미선이 혼자서 준비한 음식들이 큰 상 위에 가득 놓여 있었어요. 전, 나물, 갈비찜, 생선구이, 국밥. 보기만 해도 푸짐한 상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상 앞에 앉을 자리도 없었어요. 계속 부엌을 오가며 부족한 것들을 가져다 주어야 했거든요. 이전 좀 짜네. 신우이가 호박전을 한 입 베어 물고는 찡그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영국이 대답했지만 신우이는 계속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싱겁게 먹는 게 트렌드인데 너무 전통적으로만 하면 안 되죠. 신우이의 말에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은 부엌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면서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었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지적만 돌아오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참아야 했습니다. 명절이니까, 가족이니까. 미선아, 밥 좀 더 가져와.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미선은 밥솥에서 따뜻한 밥을 퍼서 그릇에 담았어요. 거실로 가져가는 길에 작은아버님이 수고 많다고 한마디 해주셨는데 그게 오늘 처음 들은 고마움의 인사였습니다.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식사가 끝났습니다. 어른들은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아이들은 방에서 낮잠을 잤어요. 미선은 혼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큰 상에 있던 모든 그릇들, 냄비, 펜, 젓가락, 숟가락, 산더미 같은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들을 하나하나 씻으면서 미선은 문득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앉아서 쉰 적이 없었거든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요. 하지만 쉴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 차례상도 다시 차려야 했으니까요. 그때 거실에서 영국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선아, 차 좀 끓여줘. 어머니가 식혜 드시고 싶다고 하시네. 또다시 미선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미선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닫고 네, 지금 준비할게요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의 식구일까? 아니면 그냥 일하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미선은 곧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자책했습니다. 저녁 6시 영국이 갑자기 술에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낮에 동네 친구들과 만나서 마셨다고 했어요. 야, 음식이 왜 이렇게 짜냐? 영국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에는 더 주의할게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영국의 기분은 이미 나빠져 있었어요. 다른 집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고 해. 맨날 똑같은 음식만 하고
영국이 큰 소리로 말하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미선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영구가 너무 그러지 마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미선은 부엌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영국이 부엌으로 들어와서는 갑자기 미선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쓸데없이 시간만 잡아먹는다고. 술 냄새가 진동하는 영국의 목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어요. 미선은 깜짝 놀라서 비틀거렸습니다. 아야. 순간적으로 나온 미선의 신음소리. 체면이 말이 아니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영국을 향한 게 아니라 미선을 향한 것 같았어요. 마치 미선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것처럼. 미선은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사람도 아니야. 미선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온 절규였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11시 시댁 식구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집안은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영국은 소파에서 술이 깨기를 기다리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미선은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고 있었어요. 손등에는 기름에 댄 자국들이 빨갛게 남아 있었고 머리카락은 하루 종일의 고생으로 엉성하게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미선은 젖은 행주로 가스레인지를 닦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았어요. 영국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끈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당한 그 모욕감은 아직도 가슴 깊은 곳에서 아려왔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미선은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도 영국이 자신을 잡아 끌고 있었어요. 쓸데없이 시간만 잡아먹는다고. 꿈속에 영국이 소리치는 바람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거였죠.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영국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어요. 미선은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머리를 만져보니 아직도 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실이었죠. 20해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영국이 손을 댄 건 처음이었는데 그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서 거울을 보니 눈가에 멍든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어제 머리채를 잡혔을 때 생긴 상처였어요. 파운데이션으로 가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이 깨서 이걸 보면 또 뭐라고 할지 모르거든요. 괜히 난리치지 마. 별것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할 게 뻔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미선은 전화를 받았어요. 미선아, 나 선이야. 깜짝 놀란 미선이었습니다. 김선이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였어요. 선이야, 어떻게 내 번호를? 동창회 명단에서 찾았어. 갑자기 내가 보고 싶더라. 명절 잘 보냈어? 혹시 힘든 일 없었어? 선희의 목소리에는 뭔가 걱정스러운 톤이 섞여 있었어요. 왜 그렇게 물어? 요즘 가정폭력 사건들을 많이 맡다 보니까 명절 때 특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혹시나 해서. 미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선희가 어제 일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괜찮아. 미선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미선아, 정말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선희는 변호사답게 예리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명절 준비하느라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다행이고. 미선아,
혹시 시간 되면 만날까? 오랜만에 이야기하고 싶어. 미선은 잠시 망설였어요. 영국이 싫어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좋아, 언제 만날까? 오늘 오후 어때? 급한 거야? 선희의 목소리에 뭔가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응, 좀 급해. 미선도 모르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후 3시에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위치 문자로 보낼게. 전화를 끊고 나서 미선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선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녀가 유일한 희망 같았습니다. 영국이 일어나서 누구 전화였어? 하고 물었을 때 미선은 고등학교 동창이요라고 대답했어요. 뭘 그렇게 오래 통화해? 그냥 안부 인사요. 앞으로 이른 시간에는 전화 받지 마. 낮잠 깨잖아. 영국의 첫마디부터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후에 영국이 출근하고 나서 미선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멍든 자국이 더 선명해져 있었어요.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라서 가렸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당당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선희를 만났을 때 미선은 순간 위축되는 걸 느꼈어요. 선희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미선아. 선희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곧 미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얼굴이 어떻게 된 거야? 뭐가? 미선이 당황해서 물었지만 선희는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화장으로 가렸지만 멍든 게 보여. 누가 때린 거야? 변호사의 예리함이었죠. 미선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야, 그냥 문에 부딪혔어. 미선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나 이런 케이스 수백 건은 봤어. 남편이 때린 거지? 선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미선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20해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어제 명절 때 시댁 식구들 앞에서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 술에 취해서. 선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처음이야? 응, 처음이야. 그런데 너무 충격이어서. 미선아, 들어봐. 가정폭력은 한 번 시작되면 반복돼. 그리고 점점 심해져.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참고 넘어가면 남편은 이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게 돼.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야. 미선은 선희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이혼은 너무. 누가 이혼하자고 했어? 일단 증거부터 수집해야 해. 병원에 가서 상처를 치료받고 진단서도 받아놔. 선희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고 경찰서에 신고 기록이 남아야 해. 그런데 시댁에서 알게 되면 미선아, 내 안전이 더 중요해. 시댁 눈치 볼 때가 아니야. 선희의 말에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대응해도 되는 건지,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건 아닌지. 미선아, 내가 명함 줄게. 언제든지 연락해. 24시간 전화 받을 수 있어. 선희가 명함을 건네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누구든 폭력을 당할 이유는 없어. 미선은 명함을 받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선은 선희의 말들을 되새겨 보았어요. 가정폭력은 한 번 시작되면 반복된다. 정말 그럴까요? 영국이 다시 그런 일을 할까요? 아니면 어제는 정말 술 때문에 실수한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녁에 영국이 돌아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었어요. 어제 일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친구 만나고 왔어요. 그래, 자주는 만나지 마. 집안일에 신경 써야지. 그날 밤 미선은 침대에 누워서 선희가 준 명함을 들여다보았어요. 김선의 변호사 마이너스 가족법 전문.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선은 명함을 베개 밑에 숨겨놓았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선희의 조언에 따라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두었어요. 경미한 타박상으로 일주일 치료 유함이라고 적힌 진단서를 봉투에 넣어서 화장대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영국은 여전히 그날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아예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지만 미선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영국의 말과 행동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음식이 짜다, 집안 정리를 제대로 해라, 친구들과 너무 자주 만나지 마.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신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영국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저녁은 따뜻하게 데워놨어요. 미선이 부엌으로 향하려는데 영국이 팔을 잡았습니다. 야, 너 요즘 이상하지 않아? 뭐가요?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뭔가 달라졌어. 영국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혹시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 아니야? 갑작스러운 의심에 미선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왜 자꾸 나가려고 해? 예전에는 집에만 있었으면서. 영국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친구 한 번 만난 게 뭐가 잘못이에요? 미선이 조금 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영국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영국이 미선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미선은 뒤로 밀려나면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 미선이 아픔에 신음했지만 영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요즘 내가 너무 건방져. 누가 그런 걸 가르쳐 줬어? 영국이 미선의 턱을 잡고 강제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똑바로 대답해.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일주일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영국은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데? 제가 말대꾸한 게 잘못이에요. 미선은 더 이상 맞고 싶지 않았어요. 굴복하는 척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영국은 그제서야 미선을 놓아주었어요. 다음부터 조심해. 나한테 대드는 일 없도록. 영국은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고 미선은 부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와 등이 아렸어요. 벽에 부딪힐 때 담긴 것 같았습니다. 선희의 말이 맞았어요. 정말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보았어요. 턱에 영국의 손가락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깨도 벗겨보니 멍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미선은 핸드폰을 꺼내서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선희가 증거를 남기라고 했거든요. 다음 날 미선은 다시 병원에 갔어요. 이번에는 어깨와 등의 타박상으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어떻게 다치셨어요? 하고 물었을 때 미선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라고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의사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를 많이 봤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미선은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희야, 나야. 미선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또, 또 그런 일이 있었어. 전화 너머로 선희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은 갔어? 응, 진단서도 받아왔어. 미선아, 이제 결정해야 해. 이대로 계속 당할 거야? 아니면 맞서 싸울 거야? 선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아직 이혼까지는. 누가 이혼하자고 했어? 일단 별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에게 경고를 줘야 해. 별거? 미선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응, 같은 집에 살면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야.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 하지만 갈 곳이 없는데. 내가 도와줄게. 일단 만나자. 지금 당장. 1시간 후 미선은 다시 선희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선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간판이 걸린 건물 10층 깔끔한 사무실 안에서 선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전문가의 모습이었죠. 미선아, 이걸 봐. 선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가정폭력 신고 절차와 보호명령 신청서야. 그리고 이건 재산분할 관련 자료들이고 미선은 서류들을 보면서 현실감이 없었어요. 정말 자신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내 남편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거야. 통장, 부동산, 주식, 보험, 모든 걸 조사해야 해. 선희가 설명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남편들은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재산을 숨기려고 하거든. 하지만 영국이 그런 사람은 아닐 거예요. 미선이 말했지만 선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선아, 내 남편이 널 때리는 사람이야. 이미 그런 사람이라고. 재산 숨기는 건 그보다 쉬운 일이야. 선희의 말이 맞았어요. 미선은 아직도 영국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선아, 혹시 영국이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선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요즘 남편들이 갑자기 아내한테 의심하기 시작하면 보통 자기가 바람 피우고 있을 때가 많아. 죄책감 때문에 아내를 의심하게 되는 거야. 미선은 문득 최근 영국의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을 예전보다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유독 의심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요. 설마, 한번 확인해봐. 통화 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거. 사무실을 나오면서 미선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가정폭력, 별거, 재산분할, 불륜. 이 모든 단어들이 자신의 인생과 관련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20해 전 결혼할 때는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선희의 말대로 영국의 재산 현황부터 파악해 보기로요. 그리고 만약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그것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 영국이 샤워를 하는 동안 미선은 조심스럽게 영국의 지갑을 뒤져보았어요. 카드가 여러 장 있었고 모르는 영수증들도 몇 장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었는데 금액이 2인분이었습니다. 날짜는 지난주 목요일 영국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정말 선희의 추측이 맞는 건가요? 영국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당한 모든 일들이 더욱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자신은 20해 동안 충실한 아내로 살아왔는데 영국은 그런 자신을 때리기까지 하면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니.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영국이 곧 나올 거예요. 미선은 서둘러 지갑을 원래 자리에 놓고 영수증 하나만 몰래 빼내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였어요.
이제 미선도 무기가 생겼습니다. 이틀 후 미선은 용기를 내어 더 구체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이 출근한 후 서재에 있는 서류함을 뒤져보았어요. 통장 사본들, 보험 서류들, 부동산 등기부등본. 생각보다 많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영국 명의의 통장이 자신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미선이 알고 있던 건 생활비가 나가는 주거래 통장 하나뿐이었는데 실제로는 적금 통장 3개와 펀더 계좌 2개가 더 있었어요. 잔액을 확인해 보니 총 합계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있었다고? 미선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자신에게 인색하게 굴었는데 말이죠.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류 뭉치 사이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발견한 거예요. 작년에 강남에 오피스텔을 하나 더 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선은 전혀 몰랐던 일이었어요.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곧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주소를 메모해둔 미선은 그날 오후 직접 그곳에 가보기로 했어요. 강남역에서 택시를 타고 10분 거리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외관도 깔끔하고 위치도 좋았어요. 이런 곳을 왜 혼자 샀을까? 미선은 건물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건물에서 나오는 여자를 보고 미선은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거든요. 잠시 후 기억이 났습니다. 영국 회사 회식 때 한 번 본 적이 있는 후배 직원이었어요. 29살 정도로 보이는 예쁜 여자였습니다. 설마. 미선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선은 멀리서 그 여자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여자는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미선도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어요. 지하철을 타면서 여자의 행동을 관찰해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연신 웃고 있었거든요. 누군가와 카톡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여자가 내린 역에서 미선도 따라 내렸습니다. 여자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고 미선은 카페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어요. 여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누구를 만날까요? 미선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30분 후 영국이 나타났어요. 미선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영국이 그 여자 앞에 앉더니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표정은 집에서 보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그런 표정을 언제 자신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나요? 미선은 카페 밖에서 한참을 지켜보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해 동안 자신이 뭘 하며 살아온 건지 모르겠었어요. 영국은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고 자신에게는 폭력까지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요? 저녁 7시 영국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야근이야. 저녁은 대충 해결하고 갈게. 거짓말이었어요. 미선은 영국이 그 여자와 만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미선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다시 나간 후 미선은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희야, 내 말이 맞았어. 영국이 정말 바람 피우고 있어. 뭐? 확실해? 내 눈으로 직접 봤어. 회사 후배랑 만나더라고. 선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혼 사유가 2개네. 가정폭력하고 불륜. 그런데 선희야, 영국이 재산을 많이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나도 모르는 통장들이 여러 개 있고 오피스텔도 하나 더 샀더라고. 역시 그렇구나. 미선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해. 증거를 더 수집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자.
다음 날 미선은 선희와 함께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영국의 불륜 현장을 더 확실하게 포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재산들에 대한 증거도 더 수집해야 했어요. 선희는 전문적인 조사 방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미선아, 이건 전쟁이야.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썼고 불륜까지 저질렀으니까 우리가 당당해야 해. 선희의 말에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전쟁 같았습니다. 20회 동안 순순히 당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며칠 후 미선은 영국이 또 야근한다고 했을 때 다시 미행을 했어요. 이번에는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영국과 그 여자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포옹하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까지 확실한 증거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여는데 영국이 이미 와 있었던 거예요. 어디 갔다 와? 영국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마트 갔다 왔어요. 마트? 장바구니는 어디 있어? 미선은 당황했어요. 장바구니를 깜빡했던 거예요. 아, 사려던 게 없어서 그냥 왔어요. 거짓말하지 마. 어디 갔었어? 영국이 미선에게 다가왔어요. 그 순간 미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는데 영국이 화면을 보고 말았어요. 선희가 보낸 오늘 촬영 잘했어?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영국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촬영? 뭘 촬영했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핸드폰 내놔. 영국이 손을 내밀었지만 미선은 핸드폰을 뒤로 숨겼어요. 왜 안 줘? 개인적인 내용이 있어서. 개인적인 내용? 영국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남편한테 숨길 개인적인 내용이 뭐가 있어? 그러더니 갑자기 미선의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놓지 않으려고 버텼어요.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영국이 힘으로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면서 미선의 팔을 세게 비틀었어요. 아, 미선이 아픔에 소리쳤지만 영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핸드폰은 바닥에 떨어져서 액정이 깨져버렸어요. 이제 말해봐. 누구를 촬영했다는 거야? 영국이 미선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미선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만약 영국이 자신이 미행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영국이 손바닥으로 미선의 뺨을 때렸어요. 따끔한 아픔이 얼굴에 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뭘 촬영했어? 미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자 영국이 또다시 미선을 때렸습니다. 그날 밤 영국이 잠든 후 미선은 몰래 깨진 핸드폰에서 사진들을 확인해 보았어요. 다행히 사진들은 무사했습니다. 영국의 불륜 현장을 찍은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어요. 미선은 사진들을 이메일로 선희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정말 준비가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영국의 폭력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같은 집에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선희와 만나서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로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부어오른 얼굴을 보며 화장으로 멍자국을 가렸습니다. 영국은 아무렇지 않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늦을 수도 있으니까 저녁은 알아서 해결해. 또 거짓말이었죠. 분명 그 여자와 만날 거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미선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영국이 나간 후 미선은 즉시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희야, 오늘 당장 만날 수 있어? 이혼 소송 진행하고 싶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어젯밤에 또 맞았어. 이제 정말 한계야. 선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지금 바로 사무실로 와. 1시간 후 선희의 사무실에서 미선은 모든 증거들을 쏟아놨어요. 병원 진단서들, 영국의 불륜 사진들, 숨겨진 재산 관련 서류들. 이 정도면 충분해. 가정폭력과 불륜, 재산 은닉까지. 완승이야. 선희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그런데 미선아, 각오는 되어 있지?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영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선희의 경고에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각오했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럼 오늘 당장 소장을 작성하자. 그리고 내 안전을 위해서 잠시 다른 곳에 머물 준비도 해야 해. 이혼 소장을 작성하는 동안 미선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20회의 결혼 생활이 이 몇 장의 서류로 끝나게 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청구할게. 가정폭력과 불륜 때문에 정신적 피해가 컸다는 이유야. 그리고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요구하고. 선희가 설명해 주었어요. 영국이 숨긴 재산들까지 포함해서? 당연하지. 결혼 중에 형성된 재산은 모두 공동재산이야. 소장 작성이 끝나자 선희가 말했어요. 미선아, 이제 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영국에게 통지가 갈 거야. 그럼 영국이 완전히 돌변할 가능성이 높아. 혹시 머물 곳은 있어? 언니 집에 가려고 해. 그래, 일단 피해 있어. 그리고 절대 혼자서 영국을 만나지 마. 오후 3시 미선은 집으로 돌아가서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어릴 적 사진 몇 장. 20회 동안 살았던 집이었지만 가져갈 게 별로 없다는 게 슬펐어요. 모든 게 영국 명의였거든요. 짐을 다 싸고 나서 미선은 잠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신혼 때 함께 선택했던 가구들, 명절 때마다 고생했던 부엌, 그리고 수없이 눈물을 흘렸던 침실. 이 모든 것들과 이제 작별이었습니다. 아쉽기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저녁 6시 미선은 언니 집에 도착했어요. 미선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온다고 하고. 언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나 이혼하려고 해. 뭐라고? 언니는 더욱 놀랐어요. 영국이가 바람 피우고 나한테 폭력까지 써서. 언니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래, 잘했어. 나도 영국이 꼴이 별로라고 생각했어라고 말했습니다. 언니도 알고 있었어? 눈치챘지. 명절 때 보면 너만 혼자 일하고 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잖아. 그리고 너한테 말하는 것도 별로고. 다음날 오전 선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미선아, 소장 접수했어. 이제 영국에게 통지가 갈 거야. 언제쯤? 보통 이틀 정도 걸려. 그때까지는 절대 집에 가지 마. 미선은 긴장되면서도 후련했어요. 드디어 시작됐구나. 그날 오후 예상보다 빨리 영국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험악했습니다. 야, 지금 어디 있어? 왜요? 집에 와 있어? 없으면 어디 간 거야? 미선은 침묵했어요. 대답 안 할 거야? 나 지금 집인데 내가 없어. 앞으로는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미선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뭐, 무슨 소리야? 곧 알게 될 거예요. 미선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국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틀 후 영국에게 이혼 소장이 전달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 순간부터 영국의 협박 전화가 시작됐습니다. 미친년, 이혼하려면 빈손으로 나가라. 집도 돈도 다 내 명이야. 감히 날 고소해.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가 왔어요. 미선은 모든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선희가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거든요. 영국의 협박 내용들이 고스란히 녹음됐어요. 너 죽고 싶어?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낼 거야. 이런 무서운 말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미선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이혼 소송이 뭐야?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차갑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영국이가 저한테 폭력을 휘둘렀어요. 그리고 바람까지 피우고 있고요. 그게 뭐 어쨌다고?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 좀 참고 살면 안 되겠어? 시어머니의 말에 미선은 어이가 없었어요. 폭력을 당해도 참으라는 건가요?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맞으면서 살 수는 없어요. 사람? 내가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뭘 해줬다고 사람 소리를 해? 20해 동안 먹여 살려준 게 고마운 줄 알아야지.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심해졌어요. 그날 밤 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미선은 하루 종일 받은 협박들을 이야기했어요. 정말 무서워, 언니.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미선아, 내가 옳은 일 하고 있어. 끝까지 버텨. 언니의 격려가 큰 힘이 됐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국이 반격에 나선 거예요. 선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미선아, 영국이 변호사를 선임했어. 그런데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유명한 로펌이야. 그게 문제가 돼요? 상대방이 돈이 많으니까 좋은 변호사를 쓸 수 있다는 거지. 우리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해. 며칠 후 영국 측에서 답변서가 왔어요. 내용을 보고 미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정폭력은 없었다.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불륜관계도 사실무근이다. 오히려 원고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모든 걸 부인하고 있었어요. 더 심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원고는 결혼 생활 중 가사노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다. 원고에게는 재산 분할을 받을 자격이 없다. 영국은 오히려 미선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어. 선희가 답변서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증거가 있잖아. 진단서도 있고 불륜 사진도 있고. 그런데 선희야, 상대방이 모든 걸 부인하면 어떻게 해? 그럼 법정에서 증거로 승부하는 거지. 미선아,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미선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영국과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자신을 적으로 돌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해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 당한 모든 모욕들을 생각하면 절대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싸울 거야.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가정법원 조정실에서 조정위원 앞에서 영국과 마주 앉는 순간 미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국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고 옆에는 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영국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신청인은 20해 동안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근거 없는 것들입니다. 자신만만한 목소리였어요. 가정폭력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신청인이 넘어져서 다친 것을 과장한 것이고 불륜 의혹도 단순한 동료 관계를 오해한 것입니다. 영국의 변호사는 차근차근 반박했어요. 미선은 이런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때 영국이 직접 말했어요. 위원님, 제 아내가 요즘 정신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친구의 부추김을 받아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다시 돌아와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미선을 바라보았어요. 신청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증거도 다 있어요. 선희가 옆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병원 진단서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어요. 이 진단서들은 신청인이 스스로 다친 것을 억지로 가정폭력과 연결시킨 것입니다. 목격자도 없고 신고 기록도 없지 않습니까? 그 말에 미선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목격자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불륜이라고 주장하는 사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동료와의 단순한 만남을 몰래 촬영해서 왜곡한 것입니다. 영국의 변호사는 미선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무력화시키고 있었어요. 이런 식의 스토킹 행위야말로 문제가 아닙니까?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조정위원은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다르니 법정에서 판단받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어요. 미선은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영국 측에서 모든 걸 뒤집어 놓았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선희가 위로했어요. 미선아, 조정에서는 원래 이런 식이야. 본 재판에서는 달라질 거야. 하지만 미선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영국의 변호사가 너무 능숙해 보였거든요. 선희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당연히 이겨야지. 우리한테는 진실이 있잖아. 선희가 격려했지만 미선은 불안했어요. 진실만으로 충분할까요? 상대방은 돈도 많고 좋은 변호사도 있는데.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신우이 지연에게서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언니, 우리 만날 수 있어?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무슨 일이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다음 날 지연과 만난 미선은 깜짝 놀랐어요. 지연이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거든요. 언니, 이거 받아. 뭔데? USB야. 언니한테 도움이 될 거야. 미선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지연이 왜 갑자기, 지연아, 이게 뭔데? 오빠가 그 여자랑 통화하는 걸 녹음한 거야. 지연의 말에 미선은 가슴이 뛰었어요. 언제?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왔을 때. 화장실 간다고 하더니 그 여자한테 전화하더라고. 마침 내가 문 앞에 있었는데. 그래서 녹음했어? 응. 오빠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라고. 그 여자한테는 완전 다정하게 말하면서 언니 욕하고 이혼 소송도 금방 끝낼 거라고 하고. 지연의 말에 미선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영국이 그런 말을 했다니. 지연아, 고마워. 그런데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미선이 물었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나도 오빠 때문에 힘들었어. 나한테도 맨날 지적하고 결혼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집으로 돌아와서 미선은 선희와 함께 USB를 들어보았어요. 영국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자기야, 미선이는 신경 쓰지 마. 곧 정리될 거야. 이혼 소송? 그런 거 금방 끝나. 우리 변호사가 잘해줄 거야. 미선이가 무슨 증거를 갖고 있겠어? 다 허술한 거들이야.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재산? 걱정 마. 이미 다 정리해놨어. 미선이는 빈손으로 쫓아낼 거야. 그동안 집에서 뭘 했다고 재산 분할을 받겠어? 그냥 밥이나 해주는 하녀였지. 미선은 눈물이 났어요. 20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선희야, 이거면 되지? 완벽해. 이건 결정적인 증거야. 재산 은닉 계획까지 자백하고 있잖아.
선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저 여자와의 관계도 확실히 드러나고 이제 영국이 부인할 수 없어. 며칠 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미선은 긴장됐습니다. 방청석에는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미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언니와 몇몇 친구들이 응원하러 와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면서 재판이 시작됐어요. 민사 제2023가압 1만 2345 이혼 사건을 개정합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미선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영국의 변호사가 먼저 입장을 밝혔어요. 피고는 신청인의 모든 주장을 부인합니다. 가정폭력도 불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선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어요. 지연이 준 녹음 파일 말이에요. 선희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재판장님, 신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법정에 영국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선이는 그냥 밥이나 해주는 하녀였지. 재산은 이미 다 정리해놨어. 영국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방청석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녹음은 언제 어디서 한 것입니까? 재판장이 물었어요. 선희가 답했습니다. 일주일 전 피고의 누이 댁에서 녹음된 것입니다. 녹음자는 피고의 누이 박지연 씨이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영국의 변호사가 급히 뭔가를 영국의 귀에 속삭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거예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피고 측 누이인 박지연 씨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미선은 처음으로 승리의 희망을 느꼈어요. 영국은 변호사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화가 난 얼굴로 영국을 나무라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미선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선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재판에서 지연이 증언하면 끝이야. 미선도 웃었어요. 20해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통쾌함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2주 후 마지막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미선은 언니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지연의 증인 신문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법정 앞에서 지연을 만났을 때 그녀는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언니 떨려. 고마워, 지연아. 용기 내줘서. 법정에 들어서니 영국과 시댁 식구들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지연을 째려보고 있었고 영국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에는 영국 측에서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재판장이 입장하면서 재판이 시작됐어요. 증인 박지연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연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지만 표정은 단단했어요. 선서하십시오. 지연은 또렷한 목소리로 선서했습니다. 선희가 일어서서 지연에게 질문을 시작했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의 누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피고가 증인의 집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연은 잠시 영국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오빠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들렸는데 여자 목소리였어요. 지연의 증언이 시작됐습니다. 그 통화에서 오빠는 자기야라고 부르면서 매우 다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신청인인 미선 언니를 하녀라고 표현했고 이혼 소송을 금방 끝낼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이미 정리해놨다고 하면서 언니가 빈손으로 나가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영국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어요. 증인께서는 왜 그 통화를 녹음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오빠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충격이어서 증거로 남겨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형을 배신하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영국의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지만 지연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배신이 아닙니다. 오빠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언니를 20해 동안 괴롭히고 바람까지 피우면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게 더 큰 배신이에요. 그때 방청석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지연아,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지만 시어머니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증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언니한테 폭력을 쓰는 것도 봤어요. 명절날 머리채를 잡아 끄는 걸 직접 봤습니다. 이 말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당시에 제 딸이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었는데 그 영상이 있습니다. 선희가 즉시 말했어요. 재판장님, 해당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법정 안이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화면에는 영국이 미선의 머리채를 잡아 끄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영국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변호사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가정폭력이 실제로 있었다는 확실한 증명이었거든요.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양측에게 최후 변론을 요청했어요. 영국의 변호사는 피고의 일시적 실수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선의는 단호했어요. 재판장님, 이는 명백한 가정폭력이며 불륜입니다. 신청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는 돈으로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잠깐 정리 시간을 가진 후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 최영국은 신청인 박미선에게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가했고 불륜 관계를 유지했으며 재산을 은닉하려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박미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미선은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재산 분할은 신청인에게 60%, 피고에게 40%로 하고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였어요. 영국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이게 뭐야? 라고 소리치며 법정을 나갔어요. 미선은 지연에게 다가가서 꼭 안아주었어요. 지연아, 정말 고마워. 용기 내줘서. 언니,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법원을 나오면서 선희가 말했어요. 미선아, 정말 잘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선희야, 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 안으면서 울었어요. 긴 싸움이 끝났구나. 한 달 후, 미선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작은 분식집을 열었어요.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가게 이름은 미선인의 분식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따뜻한 이름이었어요. 개업 첫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선희도 왔고 지연도 왔고 언니와 동네 아주머니들도 왔습니다. 미선은 예전에 명절 때 전 부치던 그 솜씨로 맛있는 전을 부쳐서 손님들에게 대접했어요. 언니, 전이 정말 맛있네요. 한 손님이 말했어요. 비법이 뭐예요? 미선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정성이에요. 이제는 강요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해서 하는 거라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같은 음식이라도 마음이 다르니까 맛도 달랐어요. 저녁에 문을 닫고 나서 미선은 가게 안을 둘러보았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명절 때 시댁에서 전 부치던 그 기름 냄새가 이제는 희망의 향기로 바뀌었어요. 눈물이 아닌 기쁨의 냄새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만든다. 미선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는 더 이상 남의 집 귀신이 아니야. 46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삶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20해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일찍 일어나서 가게로 향했어요. 오늘도 손님들이 올 거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누군가의 지시가 아닌 자신의 선택이니까요. 미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지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이 채널이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일상이었습니다.